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고 특별한 신호의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차오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서야 많은 분들이 뒤늦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렵지 않게 하나씩 천천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고혈압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야 걱정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까지도 혈압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원인은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움직이지 않는 습관, 그리고 쌓여가는 피로가 혈관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팔에서 혈압을 재는 이유는 큰 혈관의 상태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깨끗하고 넓으면 압력이 크게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혈관 안쪽에 이물질이 쌓이면서 길이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이 좁은 관을 통과할 때 압력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생활 패턴에서 시작됩니다. 즉, 고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질환이 초기에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혈압을 두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신호가 나타납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이미 몸에 부담이 쌓인 이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뇌와 심장입니다. 큰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 가는 혈관들은 이미 훨씬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혈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면 세포는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뇌 질환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중풍이나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높은 압력을 견디다 보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점점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는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역시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혈압이 더 조절되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줄이셔야 할 것은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공격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좁히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겉으로는 편리하고 맛있지만 안에는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첨가물들은 몸에 부담을 주고 결국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 안에서 빠르게 변하면서 염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 특히 튀기거나 강하게 가열된 음식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 상태를 나쁘게 만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선한 채소입니다. 특히 색이 진한 채소들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이나 비트, 그리고 샐러리 같은 채소들은 혈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채소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어떤 것은 몸속의 해로운 물질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어떤 것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먹는다고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섭취하면서 몸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과일입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과일은 혈액의 흐름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요? 중요한 것은 양보다도 흡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화 상태를 고려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혈압이 높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에는 차갑지 않은 물을 천천히 드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가볍게 몸에 부담 없는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약 없이도 조절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은 식습관과 생활 방식입니다.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사, 가공되지 않은 음식, 그리고 적절한 움직임.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몸은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바꾸고 내일 또 하나를 실천하는 것. 이 반복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아직도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고혈압 관리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당신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